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조용히 시작된 한 가지 현상이 이제는 거대한 물결이 되어 일본 사회 전체를 흔들고 있어요. 바로 일본 여성들의 한국 남성 러시입니다. 도쿄 시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변화, 과연 무엇이 일본 여성들을 이토록 매료시키고 있을까요? 41살 아키라의 이야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8년간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끝내고 절망에 빠져있던 그녀가 어떻게 다시 사랑을 믿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들은 무엇인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시면 왜 수많은 일본 여성들이 한국 남성을 선택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변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저는 아키라입니다. 41살이 되도록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도쿄 시부야에 있는 출판사에서 늘 그렇듯 마감에 쫓기며 원고를 교정하고 있었죠. 제 책상 위에는 작가들의 원고 뭉치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컴퓨터 화면에는 빨간 펜으로 수정해야 할 부분들이 빼곡했습니다. 15년째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매일이 전쟁 같았어요. 그래도 저는 성실하게 버텨왔습니다. 작가들과 소통하며 좋은 책을 만들어내는 일의 보람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오후 6시가 되자 동료들이 하나둘 퇴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가방을 챙기며 집으로 향했어요. 전철에서 스마트폰을 확인하니 남편 히로시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늦을 거라는 짧은 내용이었죠.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향수 냄새가 났거든요. 제가 쓰는 향수가 아니었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소파 위에 여성용 목걸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분명 제 것이 아니었죠.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8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 다른 여자를 집에 데려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는 결혼 이후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고 퇴근 후에는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주말에도 빨래와 청소, 장보기까지 모든 것을 혼자 해왔어요. 남편은 그저 당연하다는 듯이 받기만 했죠. 감사 인사는커녕 제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짜증을 내곤 했습니다. 저녁 10시가 넘어서야 히로시가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옷차림이 단정했고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제가 목걸이를 들고 서 있자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히로시는 변명도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집에서 일밖에 모르는 기계 같다고 말입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완전히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8년간의 결혼 생활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죠. 친구들은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남자와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신뢰가 깨진 관계에서는 사랑도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제 인생의 첫 번째 막이 내려졌습니다. 41살의 나이에 다시 혼자가 된 것이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다시는 누군가에게 당연시되며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이혼 후 석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여전히 혼자만의 시간에 익숙해지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집에서 책을 읽거나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출판사 동료들은 소개팅을 권하기도 했지만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런 어느 금요일 저녁 대학 시절 절친한 친구인 사토미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들뜨게 들렸습니다. 사토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남성과의 교류 모임이 있다고 한 번만 함께 가보자고 했어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사토미도 저처럼 이혼을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지함이 담겨 있었어요. 다음 날 토요일 사토미를 만나러 시부야역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그녀의 모습이 예전과 달라 보였어요. 화장도 더 신경 썼고 옷차림도 밝은 색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얼굴에 활기가 돌고 있었죠.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사토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전부터 한국인 남자친구 정우와 만나고 있다고 했어요. 38살의 회사원으로 도쿄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토미가 말하길 정우는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일본 남성들과 완전히 다르다고 했어요.
데이트할 때 항상 여성을 먼저 배려하고 작은 일에도 고마워한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집안일을 함께 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이 놀라웠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남자들이 다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사토미의 변화된 모습을 보니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녀는 예전에 침울했던 모습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사토미는 제게 설명했습니다. 도쿄 시내에 한일 교류를 위한 작은 모임이 있다고 했어요. 정식 결혼정보회사는 아니지만 진지한 만남을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 오후에 모임을 갖는다고 하더군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사토미가 말했어요. 꼭 연애를 하자는 게 아니라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대화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저는 결국 사토미와 함께 그 모임 장소로 향했습니다. 하라주쿠 근처의 작은 카페였어요. 평범해 보이는 건물의 2층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며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니 생각보다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벽에는 한국과 일본의 풍경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테이블 여러 개가 놓여 있고 사람들이 소곤소곤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접수대에서 일하는 여성이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한국인이었어요. 그녀는 저희에게 간단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오늘은 첫 방문이니 구경만 해도 된다고 편하게 있으라고 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제 또래의 여성들이 여러 명 보였습니다. 모두 단정한 옷차림에 진지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신청서 같은 것을 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테이블에서는 실제로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로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며 자기소개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남성은 여성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고 있었고 여성도 편안해 보였습니다. 사토미가 제 팔을 살짝 찔렀습니다. 저기 정우가 있다고 했어요. 키가 크고 안경을 쓴 남성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토미를 보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질투가 아니라 부러움이었어요. 사토미가 누군가에게서 받고 있는 그 따뜻한 시선이 부러웠습니다. 저도 언젠가 다시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접수대 여성이 저희를 카페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미영이라고 했어요. 한국에서 일본으로 시집 온 지 10년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이 모임을 운영하게 된 계기를 물어보니 의외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김미영 씨는 말했습니다. 자신도 처음엔 일본 남성과 결혼했지만 문화 차이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혼 후 한국인 남편을 만나 새로운 행복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상황의 여성들을 돕고 싶어서 이 모임을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카페 안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생각보다 많은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저와 비슷한 또래였죠. 모두들 진지한 표정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은 여성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나카무라 유키코라는 분이었는데 42살의 간호사였습니다. 그녀도 이혼을 경험했다고 했어요. 15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남편은 육아와 가사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유키코 씨가 말하길 자신의 전 남편은 아이가 열이 날 때도 병원에 데려가는 것을 당연히 아내 몫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심지어 자신이 야간 근무로 지쳐 돌아와도 집안일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테이블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들려왔어요. 한 여성은 남편이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설거지를 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자신이 아파서 누워 있어도 남편이 밥을 차려달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김미영 씨가 저희 테이블로 와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일본 여성들은 어릴 때부터 헌신적으로 가족을 돌보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운다고 했어요. 그런데 많은 일본 남성들은 그런 노력을 당연하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반면 한국 남성들은 문화적 배경이 다르다고 설명했어요. 최근 들어 한국에서는 남녀 평등 의식이 많이 발달했고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가사 분담을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일본 여성의 섬세함과 배려심을 매우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더군요. 벽면에는 실제로 이곳에서 만나 결혼한 커플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모두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사진 아래에는 간단한 소감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부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라는 내용이었어요. 한 소감문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45살에 재혼한 여성의 글이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한국인 남편은 자신이 요리할 때 옆에서 도와주고 설거지도 자연스럽게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작은 일에도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어요. 사토미가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정우도 그렇다고 했어요. 데이트 후 집에 데려다 줄 때마다 오늘 즐거웠다고 인사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일정을 미리 공유하고 연락이 늦어질 때는 반드시 미리 알려준다고 하더군요. 접수대 근처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여성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신중하게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언어 소통은 어떻게 하는지, 문화적 차이는 어떻게 극복하는지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김미영 씨가 답변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남성들이 일본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고 일본 문화에도 관심이 많다고 했어요. 또한 처음에는 서로 배우는 과정 자체가 즐거운 경험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곳의 여성들은 모두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었어요. 결혼 생활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자신의 노력이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그런 상처를 안고 있는 여성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고 있었어요. 조용하지만 확실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사토미가 물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고 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확신은 서지 않지만 적어도 이런 선택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된다고 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카페에서 본 광경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벽에 붙어있던 커플들의 행복한 사진이 계속 생각났어요. 그들의 미소에는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김미영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지난번 방문 후 어떤 생각이 드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다면 간단한 프로필을 작성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며칠을 고민한 끝에 일단 프로필만이라도 써보기로 결심했어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호기심이 두려움보다 컸습니다. 토요일 오후 다시 그 카페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갔어요. 김미영 씨가 반갑게 맞아주며 조용한 구석 테이블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신청서를 받고 펜을 들었지만 첫 번째 질문부터 막혔어요. 어떤 사람을 원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서 펜이 멈췄습니다. 8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저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 적이 없었어요. 항상 남편에게 맞춰 살았을 뿐 제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결혼 첫 해, 저는 남편과 대화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출판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려 했지만 히로 씨는 항상 피곤하다며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둘째 해부터는 대화가 거의 없어졌어요. 아침에는 서로 인사도 없이 각자 출근했고 저녁에는 텔레비전만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말을 걸어도 히로 씨는 고개만 끄덕이거나 짧게 대답할 뿐이었어요. 셋째 해에는 저도 포기했습니다. 대신 집안일에 더 집중했어요. 완벽한 아내가 되면 남편이 저를 다시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저녁에는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히로 씨의 반응은 변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감사 인사 한마디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찬이 짜다거나 밥이 딱딱하다는 불평만 늘어났어요. 저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넷째 해부터는 제 존재감이 사라져가는 느낌이었어요. 히로 씨는 저를 가정부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월급을 받아오는 사람이 자신이니 집안일은 당연히 아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다섯째 해에는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병원에서 상담을 받기도 했어요. 의사는 스트레스가 심하다며 휴식을 권했지만 집에서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 히로 씨는 제가 아프다고 해도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았거든요. 여섯째 해와 일곱째 해는 그저 버티기만 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40이 넘은 나이에 혼자 살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8째 해에 결국 그 일이 터졌죠. 외도를 발견한 순간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더 이상 노력할 이유가 없어졌으니까요. 그때서야 저는 제 인생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신청서를 보며 다시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을 원하는 걸까요?
잘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 훨씬 단순하고 기본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첫째, 대화를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신의 이야기도 들려주는 사람이요.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 나누며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저를 존중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하는 일에 감사함을 느끼고 작은 노력이라도 알아주는 사람이요. 저를 당연한 존재가 아니라 소중한 사람으로 여겨주는 사람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셋째,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을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둘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요. 집안일도 문제 해결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사람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청서에 짧게 적었습니다. 대화를 나눌 줄 아는 사람, 존중하는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써내려갔어요. 복잡해 보였던 제 마음도 결국은 이런 단순한 것들을 원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지 사흘 후 김미영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와 잘 맞을 것 같은 분이 있다고 했어요. 프로필을 먼저 확인해보고 싶다면 보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솔직히 긴장되었어요. 이혼 후 처음으로 누군가를 만날 생각을 하니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어요. 어떤 분일까 궁금했거든요. 다음날 이메일로 받은 프로필을 열어보았습니다. 이름은 박민수, 39살이었어요. 직업란에는 전직 군 장교 출신 연구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현재는 도쿄에 있는 한국 기업의 기술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사진을 보니 단정한 인상의 남성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어 보였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진지하면서도 온화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차분해 보였어요. 자기소개란을 읽어보니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군 복무 시절 부하들을 돌보며 리더십을 배웠고 전역 후에는 기술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고 했어요. 취미는 독서와 요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부분이 있었어요. 가정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더군요. 가정은 한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써 있었어요. 김미영 씨가 전화를 걸어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민수 씨는 일본에 온 지 3년이 되었다고 했어요. 일본어도 유창하고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성격이 신중하고 배려심이 많다고 하더군요. 일주일 후 첫 만남 약속을 잡았습니다. 장소는 신주쿠의 조용한 카페였어요. 토요일 오후 2시로 정했습니다. 그날까지 일주일 동안 저는 무척 긴장했어요.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이야기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약속 날이 되어 카페에 도착했을 때 민수 씨는 이미 와 있었어요. 입구 근처에서 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테이블로 가면서 민수 씨가 제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작은 행동이었지만 깜짝 놀랐어요. 히로시는 8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자연스럽게 나온 행동 같아서 더욱 인상 깊었습니다. 커피를 주문한 후 대화를 시작했어요. 민수 씨는 먼저 제 일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출판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 궁금하다고 했어요. 제가 설명하자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특히 작가들과 소통하며 책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 관심을 보였어요. 좋은 책이 나오기까지 편집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제 일을 가치 있게 봐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저도 민수 씨의 일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연구소에서 신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다고 했어요. 주로 환경 관련 기술을 연구한다고 하더군요.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쉽게 설명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군 복무 시절 이야기도 들려주었어요. 부하들을 돌보면서 책임감의 중요성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리더는 혼자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더군요. 대화가 깊어지면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어요. 민수 씨는 말했습니다. 가정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드는 거라고 한 사람만 희생하는 관계는 오래 갈 수 없다고 했어요. 서로의 꿈과 목표를 응원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제가 그동안 원했던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거든요.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 말이에요. 민수 씨가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요리를 좋아하냐고 했어요. 취미가 요리라고 하면서 한국 음식도 만들 줄 알고 일본 음식도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말에는 직접 장을 보러 가서 재료를 고르는 재미가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히로시는 평생 부엌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설거지조차 여자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민수 씨는 요리를 취미로 한다니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첫 만남이 끝날 무렵 민수 씨가 말했어요. 오늘 대화가 정말 즐거웠다고. 아키라 씨는 생각이 깊고 따뜻한 분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저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이 정말 좋았다고. 민수 씨와 이야기하니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했어요. 오랜만에 진짜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것 같다고 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민수 씨가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오늘 시간 내줘서 고맙다고. 집에 조심히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오랜만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울림을 느꼈어요. 첫 만남 이후 민수 씨와 저는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퇴근 후 안부를 물어보는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일은 많이 힘들지 않았는지 물어보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히로시는 결혼 생활 내내 제게 그런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민수 씨의 메시지는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둘째 만남은 일주일 후였어요. 이번에는 민수 씨가 제안했습니다. 우에노 공원에서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자고 했어요. 가을이라 단풍이 아름다울 거라고 하더군요. 그날은 출판사에서 특히 바쁜 하루였습니다. 마감이 임박한 원고가 3편이나 있어서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일했어요. 저녁 6시가 되어서야 겨우 사무실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우에노역에서 민수 씨를 만났을 때 그는 제 얼굴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많이 피곤해 보인다고. 혹시 아픈 곳은 없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 세심한 관찰력에 놀랐어요. 공원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작가가 갑자기 원고를 바꾸겠다고 해서 모든 일정이 꼬였다고. 그래서 점심도 못 먹었다고 했어요. 민수 씨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그러면서 가방에서 도시락통을 꺼내더군요. 아침에 직접 만든 김밥이라고 했어요. 혹시 배고플까봐 준비해왔다고 하면서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함께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누군가가 저를 위해 직접 음식을 준비해온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았거든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자 정말 맛있었습니다. 재료 하나하나 신경 써서 만든 것이 느껴졌어요.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일본에 와서 요리를 배우게 된 계기가 있다고 했어요. 혼자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직접 해먹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지금은 꽤 자신 있다고 했습니다. 김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이어갔어요. 민수 씨는 제 일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편집자로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인지,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했어요.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작가의 원고를 읽으면서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는 순간이 가장 즐겁다고 했어요. 독자들에게 전달될 메시지를 더 명확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큰 성취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어요.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좋은 책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편집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아키라 씨 같은 분이 있어서 독자들이 좋은 책을 만날 수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 말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제 일을 이렇게 가치 있게 봐주는 사람을 만난 것이 처음이었어요. 히로시는 항상 제 일을 단순한 사무직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해가 질 무렵 바람이 차가워졌어요. 저는 얇은 가디건만 입고 나왔기 때문에 조금 추위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민수 씨가 가방에서 핫팩 2개를 꺼내더군요. 하나는 제게 주고 하나는 자신이 손에 쥐었어요. 요즘 날씨가 쌀쌀해서 미리 준비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런 세심한 배려에 또 한 번 감동받았어요. 핫팩을 손에 쥐고 있으니 정말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따뜻한 것은 누군가가 저를 생각해서 미리 준비해준다는 마음이었어요. 사소한 것 같지만 저에게는 정말 큰 의미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 씨가 말했어요. 아키라 씨가 평소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알 것 같다고. 그런 성실함이 정말 멋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몸 관리도 잘 하라고.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어요. 전철역에서 헤어지면서 민수 씨가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즐거웠다고. 다음에 또 만나자고 했어요.
그리고 집에 도착하면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안전하게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집에 도착해서 메시지를 보내자 바로 답장이 왔어요. 무사히 도착해서 다행이라고 오늘 김밥은 어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맛있었다고 답하자 다음에는 더 맛있는 것을 준비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도시락을 준비해주고 핫팩을 챙겨주고 안전하게 집에 도착했는지 확인해주는 것들. 모두 작은 일이었지만 제게는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과거 8년의 결혼 생활에서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배려였습니다. 히로시는 제가 아파도 관심 없었고 늦게 들어와도 걱정해주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저에게 자신을 챙기라고 요구하기만 했어요. 민수 씨의 작은 배려들이 제 마음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배려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느끼게 해주었어요. 민수 씨와 만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출판사에서 퇴근하는 길에 전 남편 히로시와 마주쳤어요. 시부야역 근처였는데 그가 제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히로시는 예전보다 살이 빠져 보였어요. 얼굴도 상당히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요즘 한국 남자와 만난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했어요.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아마 공통지인을 통해 알게 된 것 같았어요. 히로시는 계속 말했습니다. 정말 웃기는 일이라고 40이 넘은 나이에 외국 남자한테 관심을 받는다고 착각하고 있냐고 했어요. 한국 남자들이 일본 여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의 말이 점점 더 심해졌어요. 한국 남자가 나 같은 늙은 여자를 진심으로 좋아할 리 없다고 분명 다른 목적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아마 일본 국적이나 경제적 이득을 노리는 것 아니냐고 추측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려 했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의 사람과 굳이 다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히로시는 계속 따라오며 모욕적인 말을 이어갔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결혼 생활 8년 동안 내가 얼마나 재미없고 무능한 여자였는지 잘 안다고 그런 나를 누가 진심으로 사랑하겠냐고 했어요. 외도한 것도 내 탓이라고 내가 매력 없는 여자라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8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올 것 같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그에게 소리치고 싶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수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가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대화를 듣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민수 씨가 히로시에게 다가왔습니다. 키가 히로시보다 훨씬 컸고 어깨도 넓어서 존재감이 확실히 달랐어요. 하지만 표정은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침착해 보였어요. 히로시가 민수 씨를 보더니 도전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가 그 한국 남자냐고, 이 여자가 얼마나 문제 많은 사람인지 아냐고 말했어요. 결혼 생활도 제대로 못한 사람이라고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는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히로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도록 기다려주었습니다. 그러다가 히로시가 말을 멈추자 민수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민수 씨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이분은 제게 매우 소중한 사람이라고 그 누구도 이분을 모독할 권리는 없다고 말했어요. 짧은 말이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히로시가 당황하는 것이 보였어요. 아마 민수 씨가 화를 내거나 큰 소리를 칠 거라고 예상했을 텐데 오히려 차분하고 단호한 반응이 나오니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민수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키라 씨는 성실하고 따뜻한 분이라고 그런 분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당신의 손실이라고 했어요. 지금이라도 그런 말씀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히로시는 뭔가 더 말하려고 했지만 민수 씨의 눈빛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 눈빛에는 분노가 아니라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키라를 지키겠다는 조용하지만 강한 결의였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히로시는 계속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결국 포기한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저를 향해 후회하게 될 거라고 중얼거리더니 그냥 가버렸습니다. 히로시가 사라진 후 민수 씨가 저를 돌아보았어요. 괜찮냐고 많이 놀랐을 거라고 걱정해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눈빛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완전히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민수 씨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혼자였다면 어떻게 대처했을지 모르겠다고 그가 나타나줘서 정말 다행이라고 했어요. 민수 씨는 미소를 지으며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히로 씨와 민수 씨는 정말 대조적이었어요. 한 사람은 상대를 깎아내리려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상대를 지켜주려 했습니다. 무엇보다 민수 씨의 반응이 인상 깊었어요.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차분하면서도 단단하게 저를 지켜준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과거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히로 씨는 이제 제 인생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말에 상처받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저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해주는 사람과 함께 있었으니까요. 히로 씨와의 그 사건 이후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민수 씨와 저는 이제 거의 매주 만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한 관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 대한 믿음이 깊어졌습니다. 민수 씨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세심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직접 끓인 생강차를 가져다 주었고, 출판사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수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자신이 직접 요리를 해서 함께 식사하자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만났는데 이번에는 그의 집에서 만나자고 한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민수 씨가 말했어요. 요리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아키라 씨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민수 씨의 집은 신주쿠에서 전철로 15분 거리에 있었어요. 원룸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부엌이 잘 꾸며져 있어서 놀랐어요. 각종 조리도구와 향신료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민수 씨가 준비한 메뉴는 한국식 불고기와 일본식 미소시루였어요. 두 나라의 음식을 함께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저도 함께 도우려고 했지만 민수 씨는 오늘은 쉬라고 했어요. 대신 옆에서 요리 과정을 지켜봐 달라고 했습니다. 민수 씨가 요리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히로 씨는 8년 동안 부엌에 발도 들여놓지 않았는데 민수 씨는 마치 전문 요리사처럼 능숙하게 음식을 만들어갔습니다. 불고기를 볶으면서 민수 씨가 이야기했어요. 군대에 있을 때 취사병 경험도 있고 일본에 와서 혼자 살면서 자연스럽게 요리를 배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라면만 끓여 먹었는데 지금은 웬만한 음식은 다 만들 수 있다고 하더군요. 미소시루를 끓이면서는 일본 요리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어요. 민수 씨는 일본 음식의 섬세함을 정말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계절감을 중시하는 문화가 인상 깊다고, 그래서 일본 요리도 배우고 있다고 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대화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민수 씨가 물어보았어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냐고, 꿈이나 목표가 있냐고 했습니다. 진지한 질문이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혼 후 한동안은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 생각했다고 하지만 민수 씨를 만나면서 다시 미래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출판사에서도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민수 씨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연구원으로서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싶다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키라 씨와 함께라면 그런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고,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이것이 진짜 사랑의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사랑하거나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감정이었어요. 저도 마음을 열고 말했습니다. 민수 씨와 함께 있으면 제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낀다고,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민수 씨와 함께라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정말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감이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미래를 그려보는 것, 서로의 꿈을 응원해주는 것이 이렇게 따뜻한 일인 줄 몰랐어요. 그 후로 민수 씨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일상을 자연스럽게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민수 씨는 연구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었고, 저는 출판사에서의 에피소드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장을 보러 가거나 요리를 했어요.
민수 씨가 한국 음식을 가르쳐주면 저는 일본 전통 요리를 알려주었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배워가는 과정이 정말 즐거웠어요.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제가 일에 열정적인 것을 좋아했고 저는 그의 성실하고 따뜻한 성격에 마음이 끌렸어요.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민수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사귀자고 서로에게 더 큰 의미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무너진 결혼, 상처받은 마음, 그리고 새로운 만남까지. 하지만 모든 과정이 지금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은 이제 제게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존중받는다는 확신,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서로를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과거에 사라졌던 감사와 따뜻함이 이제 다시 제 곁에 자리 잡았어요.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과 함께라면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키라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로맨스가 아닙니다. 이는 지금 일본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문화적 변화의 상징이에요. 헌신적이고 성실한 일본 여성들이 마침내 자신들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상대를 찾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 남성들이었다는 사실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 함께 가정을 꾸려나가는 동반자적 사랑,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하는 따뜻한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만나 새로운 행복의 기준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아키라처럼 상처받았던 마음도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다시 꽃 피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진진한 실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